또 한두 번 올라갔으니까 기다려보면 옵니다. 그 1800년에 정조 임금님이 음력 6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해에 이제 8월 15일, 16일에 인동양씨 가문에 아주 그 참 지금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장순원 씨는 1850년에 태어나서 1919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고, 그 경신가화를 당한 그 아주 그 윤역 가문의 넷째 아들 시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늦게 태어났죠. 1856년에 태어났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연미정 장척구가 1800년 경상 감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미 이제 그 사건으로 붙들려 가고, 그 옥중에서 이제 태어난 유복자죠. 유복자가. 이제 처음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단이 도토골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신촌 어디에 있는 그 옛날 자연불황 명이지 싶은데, 그 왕조실록에도 도토골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도 뭐 도토골 가는 그 지명을 아는데. 도토골은 그 서울을 맞은편 도토골.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간호들하고 이제 집안 사람들이 끌고 이제 인동 그 부관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게 이제 사촌들 뭐 육촌들 이렇게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립니다. 아유 와각하노 이래가지고 긁고 말리는데 뿌리치고 이제 인동 관으로 가서 이제 새벽에 관에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이제 영문 모르고 끌려온 수십 명이 이제 기와장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셈은 놀래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래, 그 다음날에 이제 이가폐가, 이제 이 내용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뒤에 의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형제가, 그 이제 첫째가 시경이고, 둘째는 일찍 시진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시욱이고, 넷째가, 시호입니다. 시호인데, 그 삼형제가 이제, 천생당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판단을 내려가, 이건 뭐 우리가 살기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뛰어내려가지고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제 여행에 목숨을 건지는데, 목숨 건진 분이 이제 넷째 시호입니다. 시호인데. 그래서 이제, 신원이 된 게 이제 1861년이, 이제 61년 지난 뒤에 이제 신원이 됐습니다. 돼서. 그러고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장팔룡 씨가 썼는 그 문제에 보니까 10명 정도가 기한 같다고 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10명이 더 넘어요. 왜냐하면 시호 가문에서 7명이 친지도에 갔다고 돼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비극적인 사건이 61년 만에 신원이 되고, 그 결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끝은 이제 좋아졌죠. 왜 그러냐면, 망고, 말하자면 효자, 연미정, 장석규, 그 다음에 효손, 석규의 아들, 기원, 이렇게 해서 이제 효자, 효손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연미정의 어머니, 이제 말하자면, 훈성 배씨인데, 김해 배씨인데, 김해 배씨하고 이제 따님은 석규가 보는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섬에 있는 못된 아전들이 이제 덤벼드니까 이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따라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이 가문의 이 슬픈 역사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신원을 해라. 너는 아들이니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미정이 살아났죠. 살아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원이 되고 나서 이제, 인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문중에서는 그동안은 간수했던 이제 이 집안의 재산들을 이제 돌려주는 걸로 했고, 이제 무덤이 어딘가 하면,
쭉 찾아보면 이제 성수동 뒷산입니다. 뒤에 찾아보면 있습니다만은 성수동 뒷산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거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하면 지금 4공단이나 5공단 부지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동묘지 거기 있어. 그래, 하여튼, 거기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1910년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 효자의 일을 잊지 않고 와서 이제 문상도 드리고 참배를 하고 가는 아주 유명한 장소고, 구미 시지에도 이 연미정의 효행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전혀 이 부분을 안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나가 한번 봅시다. 여기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에. 계면령하고 이제 새까맣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843년입니다. 43년인데, 말하자면, 장석교가 이제 경상감령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기록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인농 장문이 이제 벼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장인원을 비롯해서 이제 유원, 장성용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감령에서 자료를 다 내줬어요. 그러고 이제 도안 분이 누군가 하면 사실 오늘 이게 오화 장석봉이 이제 직접 경상감령까지 가서 이제 이 가문의 일을 이거 좀 제대로 이거 자료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칠곡 군지에 있습니다. 오화 장석봉이 이제 이 일을 도와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왕에 이제 연미정의 일을 읽으니까 우리 김도영 기자님 그 중요한 부분 그거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예, 예. 요 글은 삼위원 선생이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삼위원 문집이 있기 때문에 구격이 되어 있습니다. 소자는 밤낮으로 절치를 심하며 각골을 정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어둠에 가려져 있는 공평한 형주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님과 누님의 정제를 기록하여 내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님과 누님의 유고를 거두어 고해향 선영의 곁으로 반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연후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소자가 이미 선친과 어머니의 자식이 되어 살아계실 때는 효도의 복량을 하지 못하였고 돌아가셔서는 예절에 맞는 장례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장기와 무덤이 있는 절해고도에 임시적으로 묻었는데 무덤의 깊이는 몇 자도 되지 않으며 흙으로 덮은 것이 몇 삼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비바람에 깎이고 물이 새는 깊은 근심이 있었고 아래로는 초목의 뿌리들이 휘감는 참담한 재앙이 있은 채로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인의 체백이 어찌 이 고을에서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인들 놀라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너를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국법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임금의 뜻이 밝게 비추시어 오래된 원통함을 이미 펴고 씻었습니다. 지금 장차 너를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삼가 졸령께서는 편안한 상례에 마음을 편하게 하시어 매우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저승에서는 잊을 수 없는 한을 영원히 푸십시오. 오호라 한 집안의 7명이 함께 이 섬에 들어왔지만 이미 모두 죽고 생존해 있는 사람은 불초자식 저 혼자뿐인데 나이 또한 62세로 성의와 힘이 이미 고갈되고 죽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저승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유인을 뵙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말의 취지가 슬프고 슬프니 이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효자가 아니다. 병이 위독하자 부인은 남편이 사면되었으니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겨 손가락에 피를 내어 입에 주입시키려고 하였다. 공이 눈을 떠보고 말하기를 부부는 비록 지극히 친밀한 사이지만 사생의 즈음에도 서로 간에 설만하게 할 수 없으니
당신은 예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인하여 집안 일을 처리함에 미세한 것에까지 빠뜨림이 없었다. 그해 3월 11일에 조용한 섬에서 길이 세상을 마쳤으니 친척들이 애석해하고 원통해하였으며 섬 사람들도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성복하자 부인이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가솔들을 이끌고 너를 봉안하여 고향에 들어와서 선산 별연산 손자 언덕에 장례를 지냈다. 사실 연미정은 성장하자마자 서울로 가서 의가를 여러 번 막았습니다. 이 이제 인농장문의 이런 좀 슬픈 일을 왕조에서 알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를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구경하는 고관 대작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움직였고 이제 장자 기원이 15살이 될 때부터는 이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네가 대신 서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860년쯤 돼서 임금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소문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외척 말하자면 세도 정치의 안동김 씨 쪽에서 이거 참 이 양대에 이어서 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의가를 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당이지만은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볼 때는 유원 선생이나 장인어른이나 그 당시 출세했는 인동장씨들의 좀 보이지 않는 아마 운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돌아보고 이것을 진언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정작 당시는 신원됐지만은 고향으로 못 오고 거기서 숨을 거두었는데 결국 몇 년 뒤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선산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임원의 시들이 1807년에 구미에 왔습니다. 왔고, 방산이 1836년 구미에 온 지 29년 만에 이제 구미에서 태어났는데, 썼는기 연미정 장석규 전을 썼잖아요. 그리고 절부 배씨 전을 썼습니다. 두 개의 전을 썼는데, 그러고 또 한번 이게 이제 집안 대접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삼위원 선생이 이 행장을 쓰고, 그 다음에 유원이 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참 망고의 이 효자의 일은 우리가 인농장문이 이어가야 된다 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주의 이원조가 연미정 장석규 말하자면 문집서를 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고 회장이 묘가를 씁니다. 장석영이 묘가를 쓰는데 이제 이처럼 비록 잠시 잠깐 우리 이제 본 고향하고 본댁하고 떨어졌지만은 이 일만큼은 1800년에 일어났던 우리 가문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참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참변을 겪고 나서 문중이 극복해내는 게 그렇잖아요. 효자 효손이 나고 절부가 나고, 비록 그 당시 1800년 음력 8월 15일과 8월 16일에 그 일은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문중이 노력해서 이루는 성과는 대단했다. 그러고 적어도 문중으로서 인농장문이 경북 전역에 또는 영남 전역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는 이제 장지필 선생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분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교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1856년에 태어났어요. 56세에 얻었습니다. 대단한 효자죠, 뭐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자손 좀 번성해야 되겠다 이건데,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뤘고, 그러게 이제 1856년이라 하는 나이가 묘한 나이입니다. 왕산하고 한 살 차이잖아요. 왕산이 1855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865년쯤 이제 구미로
돌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제 연미정 1고서도 이제 응아 이원조가 썼거든요. 성주분인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장동자 어린아이 기원이 이 말하자면 상소문을 들고 와서 호소하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분네들하고 제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는 분이 허운입니다. 허운. 방산 허운인데, 허운하고 허위 형제죠. 허위 형제인데, 특히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좀 문중 간의 연합 행사 이런 게 좀 뜸하지만은 이 시기에는 뭐 문중에 이문중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방산 선생께서는 뭐 여기 이 집 행장도 여러 번 썼고 또 이 집하고 사돈간입니다. 인동장씨하고 방산 집안이. 어머니도 인동장씨입니다. 아주 그 세이가 아주 두터운 그런 사이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사이가 좋았는가 하면, 그거 이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동유록, 방산 문집에 있는 동유록입니다. 금강산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산이 이제 그때는 진보에 있을 때입니다. 진보에 이제 1894년에 방산이 진보로 가셨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금강산 구경을 하려고 임원동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초청을 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연미정의 장자, 기원, 이제 그 자가 기옥입니다. 그 기자에 구소록자인데, 권기옥 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촌, 사암, 허식인데 영천구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인을 던져버리고 집에 있는데 초청을 하니까 장교하고 같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하고 그 이제 진보에 있는 그 가람 쪽 집안들하고 그래서 이제 한 7, 8명이 금강산을 한 2달 가까이 금강산 일대 단양을 거쳐서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친한 사이였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고 이제 구사 부독하는 게 있습니다. 벼슬을 얻으러 갔는데 못 얻었다 이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에거든요. 1899년인데 이제 왕산하고 장선전 기원,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연미정의 장자입니다. 그래 둘이 이제 벼슬을 얻으러 갔는데 일이 잘 안 풀리가지고 현성조의 여관에서 이제 오래 일하고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왕산 집안에서는 막 임금이 막 특별 초빙을 해가지고 막 올라가자마자 벼슬 얻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벼슬 얻는 과정이 참 어려웠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독립신문에까지 이제 조롱조로 기사가 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원과 그 방산의 이런 관계, 말하자면 이제 장기원 씨는 1839년생입니다. 방산하고 3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런 차이 또 동생하고는 같이 벼슬 얻으러 숲을 갔고,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 장순이라는 사람은 1살 차이인 왕산하고 아주 교분을 가지면서 이제 말하자면 교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 장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건대를 수용하게 되었나?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위암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1902년 8월 달에 상공부 교관에 임용이 됩니다. 임용이 되는데 하루 만에 사직을 해요. 이걸 보면 실직은 아니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벼슬을 구하러 올라가서 이제 벼슬을 얻었는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실직은 아니고 짧은 기간에 끝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서울에 있는 위암 선생이나 왕산 허비를 만나서 시국에 대해서 또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또 요 시기에 1802년 이 시기에
이제 왕산 허위 선생도, 말하자면 개화로 수용합니다. 왜 개화로 돌아서는가 하면, 황성신문이죠. 말하자면, 장제연 선생이 발행하고 있는 황성신문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집집마다 배달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 비로소 이제 장제연 선생이 주필 겸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황성신문의 모든 편집, 기사 채독하는 거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황성신문에 있는 1906년 6월 16일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동군에 사는 장순원 씨가 농산공부에 청원하되 창녕군 우장면 우포 개간, 지금 말하는 우리 우포늪지입니다. 그 이제 우포늪지를 개발하려고 이제 농산공부에 청원을 해서 승인을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최도정이라는 놈이 일본인을 데리고 이제 와서 이건 내가 먼저 증거했다. 그래서 이제 행패가 있고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농산공부에 이거 금지시켜라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일은 성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포늪지가 보존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덮어야 되겠다. 이만큼 이 1906년에 뭔가 개간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을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말하면 승인을 받아낸다 그러면 이미 이제 1906년쯤에는 이제 서울에 연고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인동장문에 대한 이건 이제 문중의 어떤 좀 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일이 성사가 됐는데 일본인들의 방해로 이것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오늘 핵심입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5일자에 어병장 허위, 이강년 두 사람을 돕는 16명의 장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 장순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순원이라는 이 양반이 힘이 대단히 있어가 이런 게 아니고 돈으로 지원을 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저는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했기 때문에 이 한자도 어렵습니다. 구설옥변에 이거 이제 순하는 순인데 이 이름은 다른 이름에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6 허위와 이강년을 도운 역사 16명 이름 중에 장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왕산가와 방산가하고의 오랜 세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의 이 교육 관계를 보면 틀림없이 이제 이 장순원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장순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매천황연의 매천야록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16 장사의 이름이 그대로 똑같으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장순원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인동에 사는 장순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평생 이제 주력했던 일은 근대식 학교 설립 운동입니다. 이제 인흥진흥을 한번 봅시다. 이제 1908년 10월 22일 일면 4단 기사입니다. 일면 4단 기사인데 인동군 장순원, 장홍식, 장윤원, 제시가 인흥학조를 발기한 취지가 여자하니 여러 데가 있습니다. 네, 아래와 같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저는 이제 장순원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우리가 밝혀놨는데 장홍식, 장윤헌이 이제 이분네들은 이제
특히 이제 현자 돌림, 이분은 식자 현자는 남산파 돌림은 아니거든. 제가 남산파도 뭐 쓰는 분이 있긴 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가끔 있는데, 대개 이제 요 식자 현자는 중립파, 뭐 이쪽 돌림이 많아요. 그래서 중립파까지는 제가 들다보기는 좀 어렵고 이래서 이제 못했는데, 다 뛰어난 학자입니다. 학자고, 이제 장수는 외에도, 말하자면, 이제 문중학조를 설립하자는 취지문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좀 보하게 밝은 분들 있다 그러면 생물론이라도 좀 밝히고, 또 혹시 이제 집안 내에 전해오는 글이 있다 그러면 좀 글도 좀 받고 이래서 좀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우성열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성열패. 근데 이게 말하자면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지식인들한테 깊은 영향을 끼쳤던 그 말하는 사회진화론의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흥학조 취지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유화 인동, 유독 우리 인동은 영로의 요충이고 강좌의 명량인다. 예? 말하자면 학조가 많다.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인동은 어떤 고장이냐? 야로, 야은 선생의 흔적과 여은 선생의 유호가 있는 곳이다.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돌면서 가봤던 여은 묘소하고 야은 묘소가 고개 하나를 두고 나란히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정은 이제 우리 황상파 파조인가 모르겠다. 그 장잠 어른이고, 진정은 이제 그 평산신시, 그 양목의 평산신시입니다. 그런데 평산신시들은 누구대로 이제 여은 선생님하고 그 말은 사문의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설치했느냐? 옥계서당에 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지문, 그리고 이제 이 취지문에 이제 그 뒤에 인흥장흥하는 그 이제 1909년 2월 4일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인동군의 인흥학조는 해군, 유지, 신사 전부 장씨입니다. 장용갑, 장두원, 장병희, 장영석, 장문규, 장허상, 장홍식, 장시연, 장수는, 말하자면 어느 파 끝이 저는 다 들었다고 봅니다. 황상파, 진갑파, 진병파, 중리파, 이렇게 5파 정도는 여기에 이제 다 그 일심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말하자면 학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3월 23일에 이제 보면 인동군 인흥학조는 장씨의 가족단체로 설립하였으되 반대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장 장순원 씨, 말하자면 인흥학조의 교장이 연미장의 셋째 아들 장순원입니다. 장순원이고 이제 교사로는 장시연, 장여상 이런 데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칠곡 군지를 보니까 장여상이 아니라요. 장여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족보를 보니까 장여상은 있는데 장필상인데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나는 기사를 보니까 장필상이라. 근데 이 장필상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이제 생물전을 못 찾아봤는데 족보에 있는데 일찍이 위암 장지현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필상하고는 그 말하는 상모에서 같이 이제 전염병도 피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어갔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장순원이 자기 집 땅 8마지기를 말하자면 인흥학조에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연미정의 이야기라든가 그것도 연미정의 셋째 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장순원의 이야기 그리고 인흥학조 이야기 이런 거 정도는 간단하게 어디에 이제 말하자면 사적비로도 하나 세워서 말하자면 이렇게 좀 인동 문중 내에서도 좀 알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연미정의 이야기, 절부배시의 이야기, 또 이러한 말하자면 망고의 그 효성과 정절을 지금이라도 좀 말하자면 문중 행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 아카데미를 통해서라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제 말하면 장순원이라 하는 이제 그 구미에서는 최초로 소개되는 이분이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셨는가 하면 대구 협성학교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협성학교인데 이때 이제 관찰사가 누구냐 하면 박중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작대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대구 협성학교의 그 참모회의 총무가 장순원이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1908년부터인데 이제 이런 공적 활동을 하는 게 1908년부터인데 1908년도에 이미 대구에 출입을 해서 대구의 중등교육학교에 그 찬성회 총무를 맡을 정도로 적어도 대구 경북에서 근대식 학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고 이제 이때 이제 찬성회의 회장의 이현수라는 대구의 유명한 선비입니다. 선비고 생각이 아주 올곧은 분인데 이제 이분이 교장을 맡았는데 이게 이제 박중량이가 계속해서 이제 막 그 업무에 개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대한협회나 언론에 대서특별을 합니다. 저는 뭐 여기에 지금 하나만 지금 기사를 채집해 놨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이 대구 협성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전국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러고 이제 이 협성학교에 교사로 가신 분이 누군가 하면 다음 주에 얘기할 장지필 선생이 이 대구 협성학교의 교사로도 출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교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구 고보로 가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대구 이제 학교로 가는데 이 정도로 말하자면 이 인동군에 나신 그 장순원이라는 양반은 효자 집안에 태어났고 일찍이 위암 선생이나 왕산 선생을 만나면서 또 아니면 벼슬을 얻기 위해서 서울 출입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일찍 깨닫고 적어도 이제 우리 집안에서 또는 지역이 말하자면 근대식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인동장시 문중에서 인흥학교 외에도 학교를 냈어요. 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홍선 선생입니다. 장홍선 선생인데 그 일제가 쓰는 장홍선 선생 기록을 보면 1919년을 전후해가지고 이 학교에 교사를 했어요. 이름은 달라요. 그 인흥학교는 아니고 다른 학교인데 초등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학제에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닌데 뭔가 근대식 교육을 하는 학교고 장홍선 선생도 일찍이 서울 출입을 해서 이미 중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어도 당대의 말하자면 지식인들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대식 학문을 익힌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하신 일은 이 이제 인동에 있는 이 학숙에 교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정보 기록에 장홍상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밝히는 걸 보면 분명히 지금 인흥학교 외에도
여러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연 아카데미에서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인동 장문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두문동 72원이 유독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타세사 그 어른도 두문동 72원이고 야한 선생도 두문동 72원이고 그 다음에 그 일성김씨죠. 일성김씨의 배감 농암도 그 말하자면 그 두문동 72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저 금능에 있는 그 이시도 두문동 72원입니다. 그러고 뭐 넓게 본다 그러면 여극회 이런 사람들도 조선왕조에 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같은 마음이었다. 응거했다. 적어도 이성계가 군사를 거느리고 왕조를 비록 세웠지만은 고려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두문동 72원 가운데 제가 요 임금만 보더라도 6명의 두문동 72원이 있는 12분의 1이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구미, 인동 이 땅이 적어도 나라에 대해서 또는 왕조에 대해서 깊은 의리를 가진 그런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는 당연히 선조들의 뜻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각계각층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선조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뭐 높은 관직에 오르고 뭐 이런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또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올라가고 연구 업적을 발표하고 이런 것도 깊은 뜻이 있겠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일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연미정 장석규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연미정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인흥학교는 1916년 그 이제 일제의 사립학교령으로 인해서 인흥학교가 철폐될 때까지는 유지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인흥학교는 적어도 장순원의 헌신과 문중의 이 학교를 지키려는 그 성의로 했고 그러한 선조들의 깊은 뜻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문중으로서 자기 위상도 유지하고 또 지역사회의 역사 속에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선조분들께서 만들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그런 선조의 뜻, 그리고 우리한테 닥쳐진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담당하고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